서울 마포 쪽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공원. 평일 낮 2시.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는데 한 남자는 느리게 걸어 들어온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69. 정호는 지난달 공식 은퇴 통보서를 받았다. 회사 사람들이 선배님, 이제 좀 쉬세요라며 케이크를 밀어줬던 그날. 이후 축하 소리와 박수는 사라졌고 하루는 길어졌다. 정호는 말한다.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없는 쪽이 세상처럼 느껴지더라. 그는 집에 있으면 아내의 시선이 괜히 불편하다. 밥은 먹었느냐, 병원은 갔느냐, 체조는 했느냐. 관심인 건 아는데 자신이 돌봄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 싫다. 무엇보다 휴대폰은 조용하다. 예전엔 회의 알람, 거래처 전화, 보고서, 재촉 메시지로 하루가 잘게 쪼개졌는데 지금은 카톡 하나 안 울린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잘 들릴 정도로. 정호는 결국 매일 오후 습관처럼 공원으로 나온다. 그 공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오래된 회색 벤치 몇 개가 일렬로 놓여 있다.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들, 동네 어르신들, 고등학생 커플들, 그 틈 사이에 정호는 앉는다. 하지만 오늘은 앉지 않는다. 오늘은 멈춘다. 왜냐하면 거기 항상 같은 자리, 연못이 정면으로 보이는 두 번째 벤치. 그 벤치에 늘 앉아있는 한 노인을 또 보고 말았기 때문이다. 등을 조금 구부리고 양손을 지팡이 머리에 포개 얹고 시선을 물 위 한 지점에 고정한다. 이상할 정도로 미동이 없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호는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이겠거니 했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산다는 게 묘하게 안정감을 줬다. 근데 문제는 그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라는 거다. 아, 저분도 할 일 없으니까 나처럼 나오는 건가.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살짝 비웃는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자기 가슴을 찌른다. 나처럼이라는 말 때문이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로 나이 들었다는 게 실감난다. 그날따라 바람이 좀 차다. 가을이 깊어지는 서울 특유의 공기가 목 끝에 걸린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벤치 근처를 스친다. 정호는 궁금해서 괜히 그 노인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간다. 너무 가까이 가면 민폐 같으니까 세 칸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슬쩍 옆 얼굴을 훔쳐본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오래 꿰맨 듯한 왼쪽 눈썹이 흉터, 그리고 왼쪽 귀가 살짝 찌그러져 있는 귓바퀴. 그걸 본 순간 정호의 심장이 이상하게 한번 크게 친다. 익숙하다. 이상하게 익숙하다. 말도 안 되지. 아니지. 설마. 묘한 친숙함.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설친다. 아내는 TV 드라마를 보며 묻는다. 왜 또 한숨이야? 무릎 아파? 아니야. 하지만 그건 무릎 때문이 아니다. 정호의 머릿속엔 계속 그 귓바퀴가 맴돈다. 왼쪽 귓바퀴가 살짝 찌그러진 사람. 그건 그냥 우연일 수 있다. 근데 왼눈 위 칼자국처럼 가늘고 길게 남은 흉터. 그건 정말 흔한 흉터가 아니다. 정호는 40년 전 29살이던 어느 새벽을 떠올린다. 눈보라치던 겨울, 영등포 공장 단지 근처. 당시 그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었다. 술 취한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그 순간 핸들이 휘면서 정호의 몸이 도로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기억이 없다. 단 한 장면만 또렷하다. 피냄새, 귓가에 울리던 목소리. 정신 차려. 야, 박정호. 눈 감지 마. 정호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자기를 붙들고 길가에 눕혀놓고 택시 기사랑 싸우고 구급차 올 때까지 손으로 피를 막아주던 그 친구. 그 친구, 그때 깨졌다. 왼쪽 눈썹 위로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줄줄 났었다. 그 친구 이름은 안승. 정우는 중얼거리다가 멈춘다. 그 이름은 그 이후로 입 밖에 거의 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고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이다. 작은 대화의 시작. 다음 날 오후 2시 10분 정우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다시 공원에 나간다. 그리고 벤치 두 칸 옆에 앉는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노인. 잠깐의 침묵, 까치 소리, 멀리서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의 웃음소리. 서울은 분명 복작복작한데 이 벤치 주변만 조용하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낸다.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확 바뀌네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든다. 시선이 정우에게 옮겨온다. 가까이에서 본 얼굴은 더 낯익다. 주름 사이로 남아있는 표정의 버릇,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정우는 갑자기 할 말을 잃는다. 노인이 먼저 짧게 대꾸한다. 그래, 감기 조심해야지. 나이 들면 감기도 오래가. 그 목소리, 약간 잠긴 저음. 정우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기 자주 나오세요? 응, 매일. 같은 시간에요? 응, 왜요? 라고 묻기엔 너무 들이대는 느낌이라 정우는 그 말을 삼킨다. 대신 그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한다. 저도 매일 나올 것 같네요. 할 일도 없고. 노인은 피식 웃는다. 할 일 없다니.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요? 응. 살아있는 사람만 할 일 없어도 돼. 정우는 그 말에서 묘하게 울컥한다.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 위로가 너무 자신의 속을 정확히 찔러서 잠깐 고개를 숙인다. 노인은 잠시 그를 보더니 천천히 묻는다. 이 근처 사람이요? 네. 마포. 젊을 땐 영등포 쪽 다녔고요. 공장 단지 쪽에. 노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린다. 공기 자체가 바뀐다. 노인은 정우를 바라보며 말한다. 영등포 공장 단지면 혹시 그 다리 있던데? 밤에 트럭 많이 다니던 거기? 예, 거기요. 정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번에 올라온다. 아직 말 안 했는데 위치를 안다. 노인은 한 박자 쉬고 다시 묻는다. 그 동네에 겨울에 큰 사고 한 번 난 적 있었지. 오토바이랑 택시. 정우는 숨을 멈춘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걸 어떻게 해? 노인은 조용하게 미소를 짓는다. 슬프고도 반가운 표정. 그날 그 도로에서 피 범벅된 채로 누워있던 놈이 있었지. 더럽게 고집세고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던 놈. 정우는 입술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소리 없이 중얼거린다. 그걸 기억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눈썹 위를 가볍게 짚는다. 거기 오래된 흉터. 이거 그날 생겼지. 유리. 그는 덧붙인다. 택시기사놈이 도망가려고 해서 이마로 유리창 박았거든. 멱살 잡느라. 정우의 눈이 그 순간에 크게 뜨였다가 바로 젖는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묻는다. 승철아? 노인은 아주 천천히 웃는다.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그래, 임마. 나 한승철이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지도 못한 채 앞으로 몸을 숙인다. 야, 너 미쳤냐?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죽은 줄 알았어. 사실이었다. 그 사고 이후로 한승철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두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였다. 그런데 사고 이후 공장은 보험 산재 처리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 미루기에 바빴다. 승철은 정우를 살리려고 택시기사와 공장 쪽을 같이 몰아붙였다. 그 과정에서 심하게 부딪혔고 결국 승철은 문제 일으킨 사람 취급을 받았다. 결과는 잘렸다. 당시 비정규직이었다. 보호해줄 사람도 노조도 없었다. 정우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들었다. 그런데 이미 승철은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없었다. 정우 입장에선 내가 그를 망가뜨린 건가? 라는 죄책감만 남았다. 그 죄책감은 4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 있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승철아. 뭐를? 너 잘렸잖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망가뜨린 거잖아. 에이씨, 임마. 한승철은 낮게 툭 쏘듯 말하더니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너 안 죽은 게 내 인생 제일 잘한 일이야. 난 그거면 됐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삼킨다. 공원 벤치 위 한낮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아이처럼 어깨를 떤다. 아니 근데 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서울에 있었어? 승철은 대답 대신 한참을 하늘을 본다. 여기 우리 공장 있었던 데서 멀지 않잖아. 난 그냥 왔다 갔다 해. 매일 같은 시간에 왜? 혹시나 해서. 정우가 고개를 든다. 뭘 혹시나? 내가 올까 해서. 정우는 말을 잃는다. 그 순간 이 노인이 왜 매일 그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가 한 번에 설명된다. 그는 산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승철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힌다. 나이 69의 남자가 공원 벤치 앞에서 거의 엎드리듯 고개를 숙인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 나 너 없었으면 여기 없어. 나 애도 못 낳았어. 나 손주 얼굴도 못 봤어. 나 지금 이런 나이도 못 왔어. 승철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투박하게 욕을 섞는다. 아나,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임마. 무릎 나가. 둘은 잠깐 멈춰 있다가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어깨를 잡는다. 노인 둘이 서로 어깨를 감싸고 앉아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오래된 전우 같았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이.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지, 멍청아. 정우는 중간중간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근데 너 왜 그때 그냥 한마디만 해주지 그랬어. 나 찾았으면 나 그때 뭐든 했을 텐데. 승철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내가 미안해하는 거 보기 싫어서. 뭐? 넌 그때 이미 많이 다쳤어. 다리 후유증 남아서 오래 못 서 있었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날 구해보겠다고 설치면 그게 더 못 봐주지. 난 그런 거 싫었어. 내가 너 구한 거지. 내가 날 구하는 게 아니라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무너진다. 그건 그냥 우정이 아니었다. 그건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기 목숨보다 친구를 먼저 두는 사람의 태도였다. 며칠 뒤 같은 시간. 이번엔 벤치에 한 사람이 아니다. 두 명이다. 정우와 승철은 이제 따로 앉지 않는다. 같은 벤치, 어깨에 나란히 붙이고 앉는다. 둘은 서울의 연못을 본다.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리고 예전 얘기를 조금씩 꺼낸다. 1983년 겨울에 둘이 몰래 막걸리 훔쳐 마시다 걸렸던 얘기. 첫 월급으로 부모님 사드렸던 내복 얘기. 월세 밀린 거 쫓겨나지 않으려고
사장 몰래 야근 더 받았던 얘기. 둘은 웃는다. 그 웃음은 젊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다. 정우가 말한다. 야, 너 점심 먹었냐? 안 먹었지. 그럴 줄 알았다. 라면 말고 국 있는데 가자. 나 오늘은 산다. 돈 모아라. 노인네들 오래 산다더라. 야, 나 연금 들어왔다. 야, 그거 좋겠다. 너도 같이 먹는 거야. 이 바보야. 둘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난다. 승철이 지팡이를 짚자 정우가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 팔을 잡아준다. 예전에는 승철이 정우를 붙들고 도로에서 피를 막아줬다. 이제는 정우가 승철의 보조가 되어준다. 카메라는 멀어진다. 연못, 벤치, 두 남자의 뒷모습. 서울의 오후 햇빛이 얇게 깔린다. 정우의 마지막 나레이션. 나는 퇴직하고 나서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알게 됐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살던 사람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주 짧은 한 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유다.